이명박 대통령이 331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장에 세워져 있던 타워 크레인이 인근 경의선 철길을 덮쳐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불법 과외를 신고할 경우에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최악의 폭동 사태가 발생해 140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대로 자택을 제외한 331억 원의 재산을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곽인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 직전에 한 집 한 칸이면 족하다, 그 밖의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산 331억 4천여만 원을 자신의 아호를 딴 청계재단 설립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재단법인 청계는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와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부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과 양재동의 빌딩 3채와 예금 8,100만 원 등 논현동 자택을 제외한 사실상 재산 전액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재산 대부분을 기부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이며 외국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머니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기쁘고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 진실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계재단은 설립 허가와 등기, 재산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순쯤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장합사원의 재원은 연 11억 원에 이르는 건물 임대 수익으로 마련되며 지원 대상과 범위는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여야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원 방침을 전격 선언해서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상임위는 반대하지만 환노위만큼은 정상 가동해서 장관으로부터 현 상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도 질타하며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주말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데 이어서 오늘도 상호 비난전을 계속하는 등 교차 국면이 장기화돼서 실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로 억류 100일째를 맞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의 조속한 석방을 북측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천혜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출입 체류 합의서에 따라서 접견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유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차기 남북 간 실무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안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충정로의 아파트 공사장에 있던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경의선 철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의선과 KTX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었지만 경의선은 아직도 정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충정로 3가 부근에 아파트 공사장에서 있던 높이 50m짜리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인근 경의선 철로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37살 신모 씨가 숨졌습니다. 육중한 크레인이 선로를 가로막으면서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경의선은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게 신촌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차고지를 드나드는 길목이었던 이 구간에 사고가 발생하자 열차들이 차고지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TX 등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이 끊기면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부, 호남, 장안선 전 구간 열차가 2시간 넘게 지연돼 승객 수만 명의 발이 묶였고 환불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목선역에서 내려주시는 거에 서울역에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가냐고 얘기했더니 대책이 없어요. 한참 있다가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코레일 측은 전력을 긴급 복구해 오후부터는 열차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밤 11시까지 경의선에 대한 철로 복구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책임자를 불러 안전 점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탤런트고 장전시의 소속사 전 대표인 40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폭행과 협박,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오전 11시 40분쯤 피의자 신문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는 대로 술 접대 강요와 장 씨의 자살 동기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부터 불법 과외를 신고할 경우에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학원의 불법 행위를 어느 정도 차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사교육 수요가 큰 현실에서는 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 신고 포상금 제도,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교육과 기술부는 학원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한 경우 30만 원, 무등록 학원에 대한 신고는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원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의 불법 과외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투명한 학원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과 기술부는 학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 학원들의 불법 행위를 상당 부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신고 포상금제가 사교육 경감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는 현실에서는 신고 포상금제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 학원 단속 인원이 지역 교육청별로 최고 5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교육당국이 주로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상금을 노린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가 쇄도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교육과 기술부에서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9,291억 달러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는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국에 밀려서 해마다 뒷걸음치면서 5년 만에 4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최악의 폭동 사태가 발생해서 140여 명이 숨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인 우르무치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140명이 숨지고 828명이 부상당했으며 261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 상점 203곳과 주택 14채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는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8시 위구르족 시민대 3천여 명이 민족 차별에 항의하면서 시작돼 새벽까지 계속됐으며 경찰 1,000명이 저지하자 폭력 시위로 번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주택 금융감독당국은 오늘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 채무 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이같이 결정해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담보 인정비율 조정은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28일 코스타리카로 추방됐던 온두라스의 셀라야 전 대통령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두라스 정부는 그의 귀국을 전면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공항에는 군사들이 배치돼 있고 여전히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혼란에 휩싸인 온두라스로 가봅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의 국내 착륙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셀라야 전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해 온두라스로 향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 비행기가 엘살바도르로 향했다고 전하는 등 비행기의 목적지를 둘러싼 관측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이 임박하면서 추모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인 LA 스텔프스 센터에 마련된 추모 게시판에는 미리 다녀간 팬들의 글이 가득합니다.
총 17,500장의 장례식 입장권을 따내기 위해 이미 160만 명 이상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But I'm not the best at lotteries, but I'm always feeling like But I don't know how many people registered. Last I saw it was like 1.5 million. 미국 플로리다주의 월트 디즈니월드에서 모노레일 열차 2대가 충돌해 기관사 1명이 숨졌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모노레일은 리조트 내에서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을 실어 나르는 주요 운송수단인데요. 사고 이후 운행이 즉각 중지됐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열차의 기관사는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해 국제보호동물로 지정된 아시아 코끼리가 호주의 타룬가 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20kg의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 코끼리가 첫 발을 내디디며 걸음마 연습에 한창입니다. And he actually almost fell asleep standing on his feet. So it was really, he's got a lot of energy, a lot of stamina already. We can see that. 아시아 코끼리종은 전 대륙에 걸쳐 약 3,400마리 정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